닌자들이 다루는 원소의 힘은 근원의 드래곤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혀 닮지 않은 두 종족끼리의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드래곤 마스터 론트는 드래곤을 첫 번째 창조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냥 드래곤이라고? 드래곤이야말로 최초의 창조물이거든. 드래곤은 도깨비와 함께 첫 번째로 탄생한 차원인 최초의 영역에서 살고 있던 태초의 존재인데, 즉 모든 드래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을 비롯한 모든 드래곤들은 누군가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드래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은 이름 그대로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며 퍼스트본을 창조시킨 누군가 있다는 것인데, 퍼스트본을 창조시킬 만큼 오래된 존재는 근원의 드래곤이 유일합니다. 참고로 제작진은 직접 근원의 드래곤이 더 오래된 존재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실의 신화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딴 아담과 이브처럼 근원의 드래곤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딴 드래곤을 창조했고, 그 드래곤 중 최초로 탄생한 드래곤이 첫 번째로 태어났음을 의미한 퍼스트본이며, 퍼스트본으로부터 시작된 드래곤은 최스마의 창조물인 우와 가마돈이 창조주의 원소의 힘을 다루는 것처럼 창조자인 소스 드래곤의 원소의 힘을 드래곤들이 다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드래곤과 도깨비의 혼혈인 최스마가 인간에게 잔이 선대어른 마스터로부터 힘을 계승받은 것처럼 힘을 전했고, 그것이 최초의 원소 마스터들이며 그렇게 현재의 닌자들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수호자들이지. 저마다 원소의 힘을 타고났는데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힘을 물려주었다. 그렇기에 근원의 드래곤들은 태초의 원소의 힘이 그들에게서 비롯된 힘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소의 힘은 원래 나의 동족한테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태초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들이죠. 도깨비가 다루는 파괴의 힘은 원소의 힘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아이언 베런은 직접 도깨비들은 원소의 힘을 다룰 수 없다 했고, 유비한텐 원소 에너지가 없는데. 동시대에 두 명의 원소 마스터는 존재할 수 없으나,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본 것처럼 로이드와 가마도는 둘 다 파괴의 힘을 다룹니다. 물론 원소 마스터가 있음에도 드래곤이 원소의 힘을 다루는 것처럼 이들도 도깨비의 직접적인 후손이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제작진은 직접 파괴는 원소의 힘이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즉 도깨비는 근원의 드래곤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마돈의 모든 것엔 상반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언급을 보면, 모든 것은 상반되는 게 존재해. 모든 것에는 상반되는 게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 형의 말이 맞아. 충분히 태초의 도깨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편의상 근원의 도깨비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깨비들이 다루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깨비 가면은 흑마술에 속하는 거다. 반드시 네가 위험해졌을 때만 쓰도록 해. 근원의 드래곤으로부터 원소의 힘이 비롯됐듯, 근원의 도깨비로부터 원소의 힘에 견줄 수 있는 마법 혹은 흑마법이 세상에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최스마가 마법을 다루는 것도 설명됩니다. 나의 마스터는 마법을 걸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론상 충분히 근원의 도깨비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고대 도깨비 수장 중 하나는 미스타케이고 나머지도 죽었다고 하기에 그들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의 드래곤을 적대하는 라스의 주인의 정체는 근원의 도깨비일까요? 제 생각엔 타락한 근원의 드래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스가 주인과 대화할 때 현실에선 근원의 드래곤과 대화하는 로이드와 연출이 유사하며, 특히 이번 시즌에선 힘을 악의 본질로 표현했는데,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지. 힘이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오직 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근원의 드래곤 중에선 흙의 문양의 힘의 소스 드래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스에게 굳이 임페리움에서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추출하게 만들었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근원의 드래곤은 세계의 역사를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어 누군가 배신한다면 당연히 알게 될 것이기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라스를 조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론트는 와일드파이어에게 넌 승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네가 승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훈련을 받을 몸 상태가 아니야. 마침 시즌2에선 소스 토너먼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은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와일드파이어가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근데 난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건 누구한테도 안 줘. 에갈트가 훈련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모션입니다. 모션, 움직임을 정확히 사용한다면 단순한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필 이번에 로이드를 인도한 드래곤은 모션의 소스 드래곤인데, 와일드파이어와 비슷한 생김새와 능력을 보면 와일드파이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드래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의 실질적 주인공은 와일드파이어겠네요. 네버 영역에는 워지라의 분노라는 절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태초의 닌자고의 존재인 워지라의 이름이 어떻게 이곳에 이용된 것일까요? 닌자고 세계관은 에갈트 3과 같은 전설적인 존재의 이름을 따서 지형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지라는 폭풍의 신으로 자연의 존재라 할 수 있는데 네버 영역에는 불의 정령과 흙의 정령 같은 자연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 영혼들에게 방법을 물어보았다. 덕분에 닌자고가 어딘지 알았어. 그들은 차원 넘어 닌자고를 알고 있던 만큼 어지라라는 존재는 그들로부터 네버 영역에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닌자고를 창조했을 때 최스마는 명상을 통해 병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가했던 영혼의 연기로 미래를 보는 것처럼 명상을 했다 생각했지만 론투는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지닌 로이드가 명상으로 비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짧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혼의 연기와는 다르게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만큼 최스마는 근원의 드래곤의 과거의 전달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생명의 소스 드래곤은 최스마가 자신과 관련 있다 했습니다. 나와 상관 있어. 최초의 마스터의 후손이지. 즉 최스마는 명상을 하던 중에 병합이란 형상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애원하며 드래곤 코어를 만들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론투가 말한 인간사에 개입한 사건이겠죠. 추가로 론투는 로이드가 본 미래는 가능성 있는 미래의 파편, 즉 신과 같은 근원의 드래곤조차 정확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며 실제로 환상 속 내용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운명을 정하는 구름의 왕국에서도 운명을 벗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 거예요. 닌자고 세계관에서는 확실히 정해진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닌자들이 최스마의 무덤에서 본 미래는 가능성 있는 미래일 뿐이지 미래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이드가 첫 번째로 본 모든 닌자들이 죽은 환상은 실제로 일어날까요? 실제로 일어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는 이미 닌자들이 죽은 불완전한 미래를 10주년 쇼필름 골드레전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건 닌자들이 죽은 이후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개념이 존재하던데 이것은 닌자고 과거해상의 오마주로 시간이란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이었어. 닌자고에서 시간을 표기하기 시작한 시기는 뱀부족이 탄생한 첫 번째 해가 떠오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가 뜨자. 즉 문명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이 존재했다가 닌자들이 사라진 이후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은 희망이자 태양의 상징인 닌자들의 죽음 이후 문명이 멸망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희망도 사라졌어요. 닌자들은 희망인걸요. 희망은 꼭 필요해. 그러면 불완전한 미래를 확실히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시간여행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수도원에 써져 있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문구.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 시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실과 같은 요소인데 우주가 불완전하다는 점. 시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실과 같은 요소야. 하지만 날 풀어주면 지금 이 상태의 우주는 평온히 깨질 수 있다. 원소와 차원 스토리를 다룬 포부터 세 분의 스토리를 시간 여행이 마무리했듯이 거의 평행이론을 보여주는 닌자고 시리즈의 드래곤 라이징 파트를 시간 여행으로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닌자고 세계관에는 끝없이 재앙이 일어날까요? 닌자들의 부모 시대까지만 해도 시계바늘형제나 아나콘드라의 전쟁을 제외하면 세계가 위험한 정도의 전투는 없었는데 하필 닌자들의 시대에는 수천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물론 작품 외적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작품 내에서도 충분히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닌자고를 포함한 모든 차원의 운명은 구름의 왕국에서 결정하지만 닌자들의 시대엔 운명을 거스른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합니다. 병합은 운명을 거슬렀거든. 그리고 그 중심에 오버로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오버로드는 제작진의 언급으로 운명이 정해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 구름의 왕국에서 정한 최후의 전투는 골드닌자고의 전투였으나 최후의 대결을 펼치겠군. 오버로드는 운명을 거스르며 다시 부활했고 결국엔 잔이 희생하며 나비 효과로 가마돈의 죽음, 차원의 붕괴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덕에 모로가 운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 거예요. 즉 오버로드로 인해 시작된 불완전한 운명의 영향이 현재의 병합까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모로가 풀려난 후로 모든 게 우리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서 닌자고라는 만화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0년간 쌓아둔 스토리가 있으니 모든 스토리가 촘촘히 연결되며 소름 끼치는 지점이 종종 존재합니다. 어쨌든 역대 가장 거대한 이야기를 진행 중인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만큼은 제발 잘 마무리해주면 좋겠네요.